민주당 전당대회 첫 승부처인 충청권의 권리당원 투표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 후폭풍이 전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관련한 전국 이슈들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민주당의 충청권을 시작으로 한 순회 경선이 이제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경선 시작부터 어떻게 보면 굳혀졌던 정청래 대 김민석, 송영길 구도가 지금 뚜렷하게 뭐라 해야 될까요? 고착화됐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보이네요. 네, 그동안의 그 대척점에 있던 서로의 대결 구도가 당연히 그대로 이어지고 있죠. 예. 보기에 따라서는 정청래 대표 후보 쪽이 주장하다시피 2대1 구도가 되다 보니까 불리하다고 할 수 있지만 반대로 본인이 만약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다면은 몸집을 오히려 2배로 불릴 수도 있죠. 꼭 불리한 구도만 아닌데요. 예. 그동안에 나왔던 비판적인 쟁점들이 그대로 재현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김문석 후보 쪽에서는 지금 정청래 전 대표가 해왔던 지난 1년에 대한 그 당의 운영 책임, 가장 직접적으로는 최근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론을 얘기하고 있고요. 예.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태도, 비판적인 태도, 특히 관련이 있다고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유시민 작가의 저주에 가까운 발언들에 대한 문답 등등에 대해서 애매한 답을 하다 보니까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오히려 반대로 정청래 후보 진영에서 우리도 반명이 아니다라고 지금 이 부분을 계속 호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연 6.3 지방선거에 이렇게 책임을 물을 정도 우리가 잘못한 게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조금 더 논의가 진전되다 보면 과연 어떻게 될지, 특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요. 단지 대표 후보들뿐만이 아니라 8명 지금 본선에 올라와 있는 최고위원 후보들도 3대5로 갈라져 가지고 같은 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아마 세계적으로 정당 대표 또 정당 지도부를 뽑는데 이렇게 갈등이 격화되는 사례가 있을 것인가. 마치 특정한 권력 조직 무슨 카르텔의 보스를 뽑을 때 나오는 충돌 같은 그런 양상이 있어가지고 이것은 우리나라 정당 정치 차원에서 좀 반성적으로 돌아올 부분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 처장님 말씀대로 지금 지난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도 최고위원들 후보들 사이에서 의견이 굉장히 갈리더라고요. 이제 정청래 전 대표가 책임론이 있다, 아니다, 개혁에 대한 성과를 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갈리는 모습이죠. 네,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는요, 사실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좀 할 말이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원호 후보, 서울시장 후보 낸 거에 대해서는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명픽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청래 당대표는 대통령께서 민 후보인데 졌는데 왜 나한테 책임을 묻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또 평택을 김용남 후보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이 실제 당대표 시절에 영입한 인사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들어가서 평택을 해서 졌거든요. 근데 여기 나한테 따지냐라고 얘기해서도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부산 같은 경우는 하정우 이제 후보가 부산 북강서 갑이 나갔었는데 청와대에서 대통령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던 청와대의 유명 인사였습니다. 이제 그 사람을 내려보내서 붙였는데 그걸 왜 나한테 책임을 묻느냐? 청와대에서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결과를 낸 거 아니냐? 다 청와대 인사들인데 나한테 책임을 묻는 것은 좀 맞지 않다라고 충분히 정청래 당대표 입장에서는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정청래 당대표는 지난번 작년이죠. 작년 정당대회에서 정청래의 바람으로 승리를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때 조직을 이겼다는 평가를 받거든요. 원내 의원들, 그때 당시 민주당에 있는 박선호 의원은요, 민주당 의원 150여 명이 전부 다 박찬대 당시 후보를 지지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 조직의 압도적인 조직력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표를 까보니까는 오히려 압도적으로 졌었어요. 그런 정청래 후보의 당시 바람이 지금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지금 정청래 후보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이재명 정권에 대한 지지율 하락과 좀 관계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재명 정권에 대한 지지율 하락이 더 이어진다 그러면 민주당 진영에서는 이번 정권 뺏기니까 더 이상 하락하면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견제할 수 있는 집권 여당이 필요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이 과연 정청래 후보에게 도움이 될 건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냐, 이런 부분, 즉 결집을 어느 정도 만들어낼 것이냐, 이런 부분도 전당대회에서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1년 전과 비교했을 때는 좀 지지율도 차이가 있지만은요, 지난해에 그 대표를 뽑았던 전당대회 때는 대통령 정부가 지금 시작한 지 2달 만에 가졌던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주도권이 아주 실리는 상태였지만은 또 다른 후보 간의 특징도 있었습니다. 박찬대 당시
오히려 대통령의 마음이 실렸다고 했던 박찬대 당시의 대표 후보의 경우는 원내 대표를 지나긴 했지만은 당을 독자적으로 뭔가 꾸려간다는 느낌보다는 대통령에 좀 충성스러운 그런 사람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당시에 집권 여당이 됐지만 아직도 뭔가 야당의 기운이 강했던 민주당의 분위기였습니다. 야당이면서 뭔가 전투적으로 싸우려고 하는 내란 청산 이러면서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런 야성이 강한 이미지가 어떤 면에서는 정청래 후보 쪽이 당시 더 강했던 그런 개별적인 요소가 있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과 비교했을 때는 당시에 박찬대 후보하고 지금 이번에 정청래 후보하고 서로 이제 맞서고 있는 김민석 또는 송영길 후보하고 비교했을 때 상당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단순하게 좀 비교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충청권이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가 네. 정청래 전 대표의 고향이잖아요. 고향이죠. 예. 네네. 지난 전당대회 당시에도 이제 당시 후보였던 박찬대 인천시장을 크게 이겼던 곳인데 네. 오늘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도 오늘 결과도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때 작년에 했을 때는요, 정청래 후보가 충청도에서 62.77을 얻었고요. 박찬대 후보가 37.23을 얻었는데 이게 첫 그때 전당대회 결과였었거든요. 그런데 순회 전당대회 결과 이후에 있는 모든 일정이 이 비율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이후에 영남에서 62.55, 박찬대 후보는 37.45, 호남에서 66, 그다음에 박찬대 후보는 33, 경기 인천에서 정청래 후보 68, 박찬대 31, 서울, 강원, 제주 정청래 후보가 67, 박찬대 32. 자, 이런 식으로 충청도에 처음에 나온 그 득표 비율이 후반 순에도 쭉 그대로 반영된 걸 보면요. 초반의 기세가 나중에 맨 마지막을 결정하는 그런 경향을 지난 전당대회에서 보였었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정청래 후보가 가진 생각은 지난번에 첫 충청도에서 경선 결과가 27%포인트 격차로 압도적으로 이긴 거였었는데 이번에도 아마 20% 정도 되는 큰 격차로 이겨서 그 우세를 이어서 순회 전당대회를 마치는 게 그것이 아마 목표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김민석 후보 측에서는 이번에 마이너스 7%까지만 막아내면은 결국엔 내가 역전해낼 것이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 충청권에서는 조금 몸을 사리는 분위기네요. 기본적으로 충청권이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 그나마 가장 많은 득표를 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7%가량을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주고 간다. 예. 이런 인식을 미리 해가지고 조금 혹시 초반의 기세를 좀 달리 느끼지 않게끔 미리 치고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그쪽 지역이 정청래 후보의 지역 연구가 있고 해가지고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뭐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물론 지역 순회 순서를 결정할 때는 전준위하고 당 지도부가 후보군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결정하는데 불리한 줄 알면서도 했다라는 거죠. 예. 그러나 대체로 우리나라 당들의 전당대회 할 때는 전체 국토의 중앙인 충청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수도권 또는 충청권에서 마무리하는 그런 경로를 겪기 때문에 예. 대체로 그런 차원에서 갔습니다. 그래서 일단 적어도 조금 약세가 나온다 하더라도 뭐 그건 지역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하고 대신 그것보다는 전체 당원 모두가 이번에 투표에 전적으로 참여하는 게 좋다. 이런 운동을 전개한 쪽으로 김민석 후보는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1차 개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지금 최하위 후보를 제외하고 해당 후보의 2순위 표를 남은 후보에게 지금 재배분한다는 거잖아요. 선거투표제를 네. 도입해서. 네. 이렇게 되면은 이 2순위 전략이 이번에는 또 먹힐 수도 있겠다.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이순위 전략 먹힐 수 있죠. 그렇다면 김민석 후보 압도적으로 이제 유리하겠죠. 왜냐하면 김민석 후보를 찍은 사람들은 2순위로 정청래 후보를 찍을 가능성이 매우 낮죠. 예. 아마 송영길 후보를 찍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송영길 후보가 3등을 한다면 그 송영길 후보에서 얻은 그 2등 표가 과연 누구한테 가겠느냐, 김민석 후보에게 굉장히 유리해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득표율이 어떻게 나올지, 과연 여기서 정청래 후보가 50% 이상 득표를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기세로 쭉 순회 전당대회 해가지고 50%를 유지한다 그러면요, 이건 과반 이상 득표이기 때문에 정청래 후보가 당선될 것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과연 지금 현재 분위기, 지금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좀 독주를 한다, 또는 이제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행보들 때문에
국민들에게 좀 지지율 하락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관련 정책 실패 때문에 국민들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또 코스피도 매우 하락했죠.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폭주할 때 말 잘 듣는 아주 강력한 브레이크가 있어져야지 차량이 전복하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브레이크 장치, 브레이크 역할을 할 사람은 김민석보다는 정청래가 낫지 않겠냐면서 어쩌면 정청래 후보의 50% 득표율도 저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씀드립니다. 선호 투표 관련해서는 지역 순회 투표이기 때문에 이런 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오늘 충청권 발표하면 그러면 거기서 과반 여부를 결정해가지고 제3순위를 컷오프 시키고 하느냐, 그건 아니죠. 예. 지역 순회 투표는 그대로 돌아가고 최종 종합한 이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초반에 정청래 후보 쪽이 걱정했던 선호 투표에 따른 자기들의 불리함보다는 오히려 처음에 기세가 작동하는 밴드웨건 효과가 좀 더 클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 최근 상황 관련해서 전당대회에서 어쨌든 간에 모두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의 뒷받침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들 너무나 없어요. 한쪽은 너무 강하게 비판하는 쪽만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 다른 한쪽은 뒷받침만 얘기하고 있는데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 예컨대 앞서 초반에 나왔습니다마는 6.3 지방선거에 대해서 아쉬웠다고 패배라고 얘기하는 것들도 한쪽만 당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이라든가 발언 등등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후에 현재의 답보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가야 될지 구체적인 전략이 없이 상대방끼리 서로 공격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친명계에서 지금 내는 목소리 중에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친명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재명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대통령의 임무는 뭡니까? 국민을 지키는 겁니다. 근데 민주당에 있는 이제 당원들, 당 대표 나오겠다는 사람들은 국민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지금 국민에게 따끔하게 지금 비난을 받고 있는 그런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하니까 이 지금 전당대에 관심이 없는 국민들, 전당대에도 지켜보기만 하는 그런 국민들 입장에서는 왜 정작 우리들 얘기는 안 빠지냐, 우리들 얘기는 왜 빠지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서요. 이번 전당대회가 민생이라든가 경제라든가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증시 정책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고 오로지 전부 다들 이구동성으로 대통령 지키겠다는 말만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투표율이 높으면 김민석 후보가 유리할 거라고 보는데 예. 투표율이 생각보다 높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정청래 후보가 유리할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지적한 대로 정치인들이 대통령이 누군가에 국민을 지켜야 될 사람 누구를 지키자고 나서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오히려 정청래 후보 진영에서조차 계속 대통령을 지키자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당 내에서 치르는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강성의 호소는 좀 그게 먹혀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거 일반 국민들을 향한 목소리하고 당의 강성을 향한 목소리하고 괴리가 있는 지금 한국 정치 상황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당내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좀 그쪽이 먹혀 들어가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대통령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지난 전당대회 때는 이 대통령이 박찬대 후보를 그리고 이번 전당대회 때는 어떻게 보면 김민석 후보를 좀 지지하는 모양새가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여론조사하는 정청래 후보가 좀 앞서 나가는 분위기거든요. 이건 왜 그런 걸까요? 정청래 후보가 앞서 나가는 쪽은 제가 봤던 것 중에서는 간혹 있긴 한데 지금 현재는 좀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정청래 후보가 압도적으로 앞서 나가는 쪽은 어느 쪽이냐? 국민의힘 후보 진영 쪽에서 지지하는 그쪽을 지지하는 일반 국민 유권자들한테는 정청래 후보가 앞서 나간단 말이죠. 그다음에 민주당 지지하거나 다른 중도적인 입장에 있는 쪽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앞서고 있어서 예.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풀이는 쉽게 가능할 겁니다. 정청래 후보가 되기를 바라는 쪽은 국민의힘에서 바라고 있다. 그럼 민주당도 그쪽을 바라겠느냐? 반대로 좀 이야기가 좀 쉽겠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각종 통계에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쪽은 나가는 쪽 현재로서는 김민석 후보가 앞서 나가는 통계가 대부분입니다. 예. 다만 종합했을 때도 김문석 후보가 앞서는 것이 있고 간혹 정청래 후보가 앞서는 정도가 나오는데 정청래 후보가 앞서는 배경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일반 유권자 또는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 그런 양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아마 일반 시청자들도 이해는 할 겁니다. 예. 근데 일반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 섞여 있을 수는 있겠죠. 예.
근데 사실 무당층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무당층의 여론이 반영된 것까지 전부 다 국민의힘이라고 이제 단정돼서 표현한 것이 좀 옳지 않다 생각이 들고요. 분석해서 3단계가 분석이 다 네. 나오더라고요, 보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무당층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는 결과인데 그걸 예. 국민의힘이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은 조금 맞지 않다 말씀드리고요. 예. 저는 정책인 후보 얘기가 좀 지지율이 좀 높게 나는 이유가 예. 김민석 후보의 좀 실책이 하나 있었기 때문 같습니다. 뭐냐면은 신천지 얘기를 꺼냈었거든요. 근데 이게 꺼낸 게 굉장히 큰 실수예요. 신천지 얘기를 꺼냈으면요. 그 후속탄을 내놔야 됩니다.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조만간 증거와 근거를 공개한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열흘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송영길 후보도 그 당시에 신천지에 관련된 증거가 있다라고 하면서 조만간 공개하겠다. 둘 다 똑같이 얘기했는데 지금 열흘 가까이 됐는데 신천지 관련된 증거나 근거가 아무것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원들 입장에서는 뻥카다. 이거 뭐 내용 없이 그냥 공격을 하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역풍이 부는 거 아닌가. 김민석 후보가 정말로 뭔가 정청래 후보에게 유효타를 날릴 수 있는 그런 무기가 있었다면 진작에 공개를 했어야죠.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청래 후보가 살짝 앞서고 있는데 왜 공개를 안 합니까? 끝까지 공개 안 한 것은 결국은 신천지에 대해서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비난했다가 오히려 역풍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여론조사에 반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 역시 네. 초반에 느낌이 신천지 문제 제기했을 때 김민석 후보 쪽에 역풍이 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뭔가 본인이 정확한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 것인데 오히려 전당대회에 미칠 파장을 해서 신중하게 얘기하겠다라는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고 예. 이미 이제 수사 단계로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종합수사본부로 넘어가 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에 맡겨두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초반에 꺼냈던 신천지로는 그렇게 저는 바람직한 뭔가 공세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당대표뿐만이 아니라 최고위원 선거의 권리당원 투표 결과도 발표되는데요. 현재 당내 권리당원 분위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지금 여론조사들 나온 대체로 그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요. 당내 분위기하고 가고 있는데 지금 정청래 후보 쪽에서는 숨은 표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세를 추구하고 있다. 대개 이제 현재 추격하는 쪽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대체적인 지금까지 여론조사 등이라든가 또 일부 조사는 권리당을 중심으로 조사한 내용들도 있죠. 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민주당 성향의 사람들로부터는 김민석 후보가 좀 앞서는 쪽의 분위기 같고요. 아까 앞서서 나왔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는 만약에 과반 득표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 선호 투표 방식까지 적용됐을 때는 지금 김민석 후보나 송영길 후보는 나중에 합산해서 이제 가져갈 가능성이 예. 좀 크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같이 고려해서 아마 그 전략 승패를 좀 봐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국민의힘 이야기도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최고위가 지금 윤리위원 2명을 추가로 임명하면서 윤리위가 다시 7인 체제가 됐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징계 절차가 좀 속도를 내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나오는데 징계 수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징계 수위는 이제 윤리위에서 결국은 결정을 할 건데요. 지난번에 이제 징계 수위가 높았던 그런 이제 문제 등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윤리위에서는요 징계 수위 그리고 징계 사유를 철저하게 만약에 이걸 가처분 신청 들어갔을 때 그 지켜낼 수 있을 만큼 철저하게 아마 심리 심사를 하셔서 결론을 낼 것 같이 저는 보이고요. 지금 예단을 해가지고 최고 수준의 징계, 뭐 예를 들면 이번에 이제 폭력을 행사했던 사건이죠. 권영진 이제 의원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제명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과연 제명까지 갈 것인지 제명을 했다 만약에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돼버리면요 윤리위가 사실상 지난번에도 가처분 신청 인용이 돼가지고 좀 명분이라든가 좀 이런 것들 좀 모양이 구겨지는 모양새가 나왔었는데 예. 두 번째 또 그런 일이 생긴다 그러면 사실상 윤리위를 전체가 해체되는 그런 상황도 올 수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윤리위에서는 굉장히 당원 당규에 근거해서 철저한 데이터를 가지고 결론을 낼 것이다. 하지만 최고 징계 수위까지는 아마 심사숙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리위를 추가 선임한 과정을 두고서도 논란입니다. 지금 우대준 최고가 윤리위가 정치적 도구로 의심받고 있다. 이 내부 운영 과정에서 조사를 좀 해봐야 된다. 이렇게 필요성을 제기를 했는데 뭐 어떻게 될까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당의 윤리 같은 경우는 당의 대표를 중심으로 한 지도부의 입장이 반영되기 마련이니까요. 뭐 그런 방향일 겁니다. 다만 그걸 어느 정도 심각하게 보느냐 이제 문제가 있는 거겠죠. 좀 특이한 것은 우리가 앞서 민주당의 전당대회에서 대표 경선을 두고 이렇게 갈등이 격화되는 경우가 있느냐라고 얘기했었는데 예. 이런 상황이라면 더불어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도 답보 상태고 하면은 야당한테는 상당히 좋은 기회인데
야당도 똑같은 양상으로 지금 내부 갈등을 겪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민주당은 좀 크게 주목받고 있다면은 야당은 별로 주목을 덜 받는 가운데 내분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저는 빨리 어느 쪽이든 간에 해결이 됐으면 하고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일부 현재 그 주류의 강경 노선이 그대로 관철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게 뭐냐면은요. 이번에 지난 6.3 지방선거 때 보궐선거를 거치면서 간신히 지금 좀 의석을 늘려서 지금 이제 110석 내외가 되고 있는데 지금 3분의 1 가지고 그나마 지금 이제 국회에서 뭔가 소수당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자칫하면은 분열까지 돼버린다면 그마저도 역할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에 분열되는 것은 아마 아주 국민의힘에서 조심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김 처장님 말씀처럼 지금 대통령 지지율도 좋지 않고 그리고 뭐 부동산 같은 어떻게 보면은 부정평가 이슈가 있는데도 국민의힘이 이 지지도를 좀 어떻게 보면 받아먹지 못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보이는데 이유를 뭐라고 보세요? 저는 당 지지율이 그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론조사 업체가 좀 다르긴 하지만 상당히 붙어 있는 상황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장동현 대표가 올림픽공원 나가지고 국민 참정권 박탈 문제 이 이슈를 국민과 함께 섞어서 목소리를 내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 민주당이 특검법을 거부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었죠. 그리고 특검이 실제로 출범하기 직전입니다. 국정조사도 더 한 달간 30일 정도 더 활동 기간 연장을 했죠.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장동혁 대표가 올림픽 공원에 나가서 선거 참정권 박탈해서 시민과 함께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지지를 받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윤리위 이 부분은요. 만약에 윤리위가 어디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요. 이렇게 오히려 더 문제가 되죠. 근데 지금 이 안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너네끼리 만약에 무슨 논란이 있거나 어떤 합의된 의견을 도출하지 못해서 의견이 있다면 너네끼리 풀어라라고 하는 것이 진짜 윤리위의 독립성이 확보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러지 않다. 만약에 지렁이 외부에서 내려왔다. 그러면 전부 다 안에서 이견도 없고 논란도 없고 전부 다 조용하게 해서 딱 하나의 결론만 나온다. 그러면 오히려 윤리위가 외부에서 어떤 영향을 받아가지고 조용히 결론을 내는 그런 하부기관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윤리위가 이렇게 각양각색의 그러니까 서로 친분도 모르는 사람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당헌 당규에 따라서 법리적 그리고 근거에 따라서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윤리위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은요. 저는 오히려 더 공신력이 있는 신뢰 있는 결과를 내는 과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의 국민 신뢰도 지지율 관련해서 자막이 나왔다시피 대통령의 지지율이 답보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막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21% 정도로 나오는 조사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물론 지금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의 조사에서는 근접하나 모르겠는데 저도 봤다시피 6.3 지방선거 직후에는 정말 한두 개는 또 오히려 위에 올라갈 정도로 오차 범위 내에서 나오고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대체적인 추세는 6.3 지방선거 이전의 상태로 좀 돌아오고 있는 느낌입니다. 지금 참정권 올림픽 공원 관련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중요하게 볼 수도 있는데 정말 그게 심각하고 중요하다면은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직을 내걸고 전면적으로 투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건 아니고 몇 사람 들어가서 거기 하고 있는 수준이라면 그게 따라오고 있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다. 우리 이 대표님 생각했다시피 정말 심각한 문제라면 국민의힘 의원들 국회가 아니라 거기 전부 가야겠죠. 그런 의원들이 몇 사람 가고 있기 때문에 일부 따라오고 있는 그러면서 강성에 의존하고 있는 느낌을 오히려 국민들이 주고 있어서 장 대표의 행보가 그렇게 국민의 지지 확산에 이어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적입니다. 그 자막에 나오는 이제 여론조사 결과 지금 MBS 거 지금 자막에 나오고 있는 저 조사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게 21%로 나오고 있는 거는 YTN에서 지금 저 여론조사 결과를 방송에 내보내고 있는 거고요. 지금 방송에 나오지 않는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제가 수치라든가 어느 업체라고 말하지 않지만은 또 다른 결과가 분명히 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붙어 있는 결과가 나오는 여론조사도 있다는 것을 함께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히려요 21%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에 좋은 것이지 지금 이 상태인데 더 잘 나오는 거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더 위험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보안 수사권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 이제 폐지가 됐는데요.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최악의 악법이다 하면서 이제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을 행사할 텐데 제2요구권 행사를 촉구하기로 했는데요. 월요일 지금 청와대 앞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연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결국은 대통령의 키를 가지게 되는데 대통령뿐만 아니라 사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여기에 상당한 책임이 있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제2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
장관 자리에 있습니다. 본인이 이 얘기를 계속 반대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할 때 정성호 법무장관이 뭐라고 했습니까? 국민 의원들 잘한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다는 것이 보도가 됐었습니다. 예. 그 정도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최고 전문가이고 중앙부처의 수장도 생각하고 있을 정도면요. 국민의 어떤 그 혈세로 그 자리에 있고 국민의 선택으로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일 때 국민을 위해서 당이 아닌 국민을 위해서 대통령에게 당당하게 거부권 행사를 권유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정성호 법무장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의를 표명하면서 책임을 지지 않고 도망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됩니다. 보안수사권 문제 본인이 수기가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말을 바꾸면서 민주당에서 책임질 일이라면서 민주당 떠넘깁니다. 그러면 안 되시지요. 대통령이라면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거고요. 민주당 당원들을 위해서 일하시면 안 됩니다. 민주당 당원도 국민이지만 전체 국민을 보고 일하셔야 되는데 전체 국민들 여론이 어떻습니까? 보안수사권 문제 많다, 수계라라고 한 것이 압도적인 비율로 많은 상황인데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거대한 역풍을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예. 피해는 국민과 보복이 되고 민주당은 표만 챙기고 당원들, 당대표만 챙기는 그런 황당한 그런 모습이 되는데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하지만 청와대가 국회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아마 그대로 확정된다고 봐야겠죠. 그대로 될 가능성이 좀 많아 보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심지어는 직접 본인의 말이 안 통하니까 정진석 야당의 원내대표한테 정점식 원내대표한테 오히려 국회에 가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걸 지적해달라고 부탁할 정도였습니다. 예. 저는 이번에 그 보안 수사권의 폐지를 포함한 형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러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거였다고 봅니다. 실제 아마 형사소송법 체계에도 과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인가라는 점에서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요. 조금 전에 이 대변인이 지적했다시피 일반 국민들의 여론도 아주 부정적이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관련 전문가들도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은 상태였는데 이것을 지금 당을 강경파 정신으로 밀어붙였는데 어떻게 진행할지 지금 대통령께서 귀국 이후에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두고 봐야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당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부 따라가는 쪽이죠. 약간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던 김민석 대표 후보도 뭐 잘했다고 계속 올려붙이는 쪽이니까요. 예. 그런데 저는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는 방향으로 지금 개정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요. 이 보안 수사권 폐지를 예로 들면서 현행 당권 중심 정치 구조가 좀비 정치다 이런 비판을 했더라고요. 당권 중심 정치 제도가 좀비 정치다. 좀비 정치다고요. 아니 당권 중심 당권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당권은요 당원들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당원들 부여해야지 당권을 가지는 건데 그러면 당원들이 좀비입니까? 저는 황당한 논리를 좀 말씀하셔가지고 도저히 저는 수긍을 할 수가 없는데요. 본인이 결국은 당권을 가지고 싶은데 본인이 못 가지니까 그 당권에 대해서 내가 못 가진 당권은 그 좀비야라고 규정을 해가지고 공격하는 것 같은데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지요. 그 당권 부여한 사람이 당원들인데 당원들을 좀비라고 비난하는 겁니까? 그런 비유는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본인은 지금 열심히 해야 될 부분은 뭐냐? 이재명 대통령의 실정을 비판하고 적극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당원들에게 재평가 받을 수 있는 기회라도 있는 건데 거기엔 별 관심이 없고 계속 현재 국민의힘 지도부만 때린다 그러면요. 과연 당원들이 한동훈 의원에게 마음을 열어줄 리가 만무하다 저는 생각합니다.